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 오늘 당신은 어떤 말에 반응했나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불편한 눈빛 하나에 괜히 위축되진 않았나요? 혹은 SNS에서 스쳐간 누군가의 삶을 보고 알 수 없는 비교와 불안을 느끼진 않았는지요? 그 모든 반응들의 정체는 사실은 우리 안의 무의식에서 올라온 감정입니다. 분석 심리학자였던 칼 융기 말하길,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내면 어딘가에 눌러둔 감정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 억울함, 분노, 수치심, 열등감. 우리가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감정들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왜 그렇게 느리게 해? 라는 말이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은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고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 말에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예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말에 반응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반응은 항상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미해결된 감정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융은 조언합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면을 바라보라. 반응을 줄이는 연습은 곧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 말에 화가 났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반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선택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매 순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한다면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외부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내 감정과 거리두기 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되받아쳐서 싸움을 할 것인지, 그저 미소 짓고 지나칠 것인지,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설 것인지 말이에요. 이건 반응하지 않는 힘이 주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가 던진 감정의 돌멩이를 꼭 맞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지나가세요.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용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장 한마디 해주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억울한 말, 오해, 나를 무시한 눈빛. 그럴수록 우리는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소리치고 싶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싶고 때론 지지 않고 맞서 싸우고 싶어져요. 하지만요, 그 반응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아주 단단한 힘이에요. 사람들은 외부의 혼란을 통제하려 하지만 진짜 혼란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거칠게 말할 때 함께 거칠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선택이거든요. 여기서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감정과 나 사이에도 건강한 간격이 필요해요. 거리를 두면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거리를 두면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요. 침묵은 그 거리의 시작이 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온 것이지 당신 전체를 말해주는 진실은 아니니까요. 당신이 내 대해 말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안다. 이 말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감정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몫이에요. 나는 그 말로 나를 규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내면 아이를 보호하는 법. 가끔 아주 사소한 말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대화 속의 작은 표현 하나가 갑자기 가슴을 콕 찌르듯 아프게 느껴질 때요. 그럴 땐 꼭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빴을까? 그 해답은 대부분 당신 안에 있는 어린 내면 아이에게서 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되지 않은 감정의 층돌이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 상처받고 남겨진 내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말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반응할 때 그건 어쩌면 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자주 혼나던 아이는 누군가가 단호하게 말하면 자신이 또 혼나는 듯 느낍니다. 늘 비교당하던 아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자신이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무의식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다면 그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지금 올라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이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그때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지금은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내면 아이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치유는 우리가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된다. 내면 아이는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당신은 반응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반응은 줄어들고 이해와 평온이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릴 적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깊은 평온으로 감쌀 거예요. 감정을 선택하는 힘. 왜 나는 이렇게 내 감정에 끌려다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생각지 못한 비교와 실망 속에서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곤 하죠. 그럴 때마다 칼 융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고통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즉,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잠시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반응을 줄인다는 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화를 낼지, 그냥 넘길지, 대화를 나눌지, 아니면 웃어 넘겨버릴지, 그 모든 반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선택이 타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의식하고 고른 것이라는 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인지 몰라요.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을 의식의 빛 아래 두면 우리는 비로소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힘입니다. 감정은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사이에 깊은 숨 한 번이 있는 것, 그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 순간이에요. 지금도 누군가의 시선, 말, 표정,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감정들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용기. 당신은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타인의 기대에 맞춰 진짜 당신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반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세상 속에서 나답게 존재하기 위한 용기를 기르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명이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뒤바꾸는 선언이에요. 진짜 나로 존재한다는 건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흔들림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안한 나도, 가끔 무너지는 나도, 조금 서툰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 그게 진짜 나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각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를 꾸짖기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 나는 그럴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어. 이 따뜻한 인정이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때때로 외롭고 불안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박수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중심에서 박수를 보내는 삶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빛나는 인생이에요.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건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타인의 기준은 당신을 위한 설계도가 아니다. 당신 안에 이미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당신은 결국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반응을 줄이고 감정을 바라보고 내면의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향하고 있던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지금까지 우리는 왜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어떤 힘이 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세상이 흔들릴 때조차 자신의 마음만은 지켜내고자 했던 당신의 바람과 닿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말도 듣고 오해도 받고 가끔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공격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나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지켜보는 선택, 말없이 걸어 나오는 용기, 그건 당신 안에 이미 자리한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조용한 힘이 지금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어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